날씨가 추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춥죠? 많이 오셨네요. 익숙한 얼굴도 많고 처음 오신 분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오셨네요.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 누가 가라 그랬나요? 아니면 그냥 카페에 우연히 들어갔더니 왼손이라는 사람이 공개 강의하는데 이렇게 알고 오신 건가? 잘 오셨습니다. 오늘 강의가 조금 특별한 권리에 대한 강의잖아요. 경매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가 아니고 전세권. 들어는 봤죠? 전세권. 우리가 일상에서 얘기하는 전세 산다 할 때 전세 그거하고 달라요. 전세권이라는 게 전세 산다 할 때 전세하고 달라요. 우리가 전세 산다라는 거는 임차인이라고 하죠. 법적으로 임차인, 세입자, 임차인. 그래서 민법에서는 임차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임차권이라는 권리이고 오늘 얘기하는 그 전세권은 다릅니다. 전혀 별개인데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세권과 임차권이 다르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되고 전세권이 약간 까탈스러워요. 내용이.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 최소한 전세권에 대해서는 마스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그 마스터학원의 원장 엔손입니다. 이 강의를 생각한 게 원래 공개 강의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우리 학원에서. 몇 번 오신 분도 계실 테고 전세권을 강의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걸 얘기해도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이 권리만 가지고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아까 말씀드린 전세권을 완전히 이해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으로 시간을 마련했는데 여러분에게 드린 자료가 의외로 복잡할 거예요. 앞부분에. 앞부분에 1페이지, 2페이지. 전세권에 대한 설명은 1페이지, 2페이지에 다 있어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자료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1페이지, 2페이지를 사례와 함께 제가 쭉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페이지, 4페이지는 1페이지, 2페이지에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의 판례입니다. 판례라는 게 참 머리 아픈 거거든요. 그렇지만 알으셔야 되는. 판례 딱 3가지만 넣어놨어요. 전세권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판례 3가지. 이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판례 3가지를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에 있는 여러 개의 물건이 보이죠? 9개의 물건이 보이는데 이거는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찾아낸 거죠. 전세권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찾아낸 거고요. 이 2페이지에 있는 사례 물건은 아직 낙찰 안 된 것도 있죠. 이건 좋다고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에 있는 사례의 물건은 좋다고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설명할 때 이거 들어가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추천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4페이지에 있는 물건이 추천하는 물건이에요. 4페이지, 5페이지. 많진 않죠. 그 중에 2번, 3번은 이미 낙찰이 됐어요. 그제? 오늘 26일이니, 오늘 6일 맞나요? 7일인가요? 오늘 27일이죠. 23일 이미 낙찰됐어요. 2번하고 3번은. 그래서 나머지 물건은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면 입찰하셔도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요 차례대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자료 차례대로 전세권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전세권이라는 단어는 민법에 나옵니다. 민법을 여러분에게 머리 아프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 근거는 민법에 있습니다. 전세권. 그러니까 민법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민법 303조. 전세권자는, 그러니까 세들어 사는 사람이에요.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대가를 지급해야 돼요. 그게 월세가 아닙니다. 보통 보증금이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부동산의 용도라는 게 있죠. 뭐 주거용이라든가 상업용이라든가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거죠. 그죠? 주택 같으면 거주하는, 상업용 같으면 영업을 하는, 사용 수익한다는 게 그런 뜻이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 우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전세권은 두 개의 권리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용하는 권리, 사용 수익, 이용하는 권리, 용익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돈을, 이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전세금을 우선 배당받을 권리, 돌려받을 권리. 그래서 이걸 담보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개의 권리가 있다. 이게 전세권의 민법의 규정입니다. 2번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죠.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농경지지 토지가 아니에요. 농경지예요. 그러니까 임야는 전세권의 대상이 된다? 된다입니다. 된다입니다. 임야는 농경지가 아니잖아요. 대지는 농경지가 아니죠. 대지, 임야는 전세권의 목적이 돼요. 토지도 전세권의 목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단 농지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전세권인데 이게 임차권하고 어떻게 다르나? 임차권은, 이 전세권은요 등기부에 올라가는 권리예요. 전세권 설정 계약이라는 걸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부에 올립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죠? 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거는 명시 안 될 수도 있어요. 언제부터, 보증금 얼마, 그리고 그 목적물이 뭐다. 예를 들어서 토지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건물이겠죠. 뭐 건물 번지 몇 호 이렇게 나오는 거죠. 등기부에 올라가는 권리예요. 전세권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세권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파트 전세권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등기부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등기부에 올라가 있죠. 요게 등기부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등기부를 보면 등기부에 전세권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얼구에 전세권. 군산의 타워스미트 2404동 전부, 2404호 전부. 언제부터 언제까지 권리자 오씨, 보증금, 전세보증금 1억 4천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고요. 등기부에 올라가요. 근데 보통 여러분이 일상에서 내가 세입자로 산다, 전세 산다는 거는 등기부에 안 올라가죠. 계약서만 쓰고.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호받나? 전입하고 점유함으로써 보호. 이게 그러니까 내용이 처음부터 좀 달라요. 다시 그럼 임차권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여러분이 전세 산다고 할 때 전세를 얘기하는 그거는 임차권이다. 임대차다. 다릅니다. 오늘 공부하는 것과 이 전세권과 임대차는 다릅니다. 임차권은 뭐라고 설명해 놨나? 임대차는 당사자, 보통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상방이 있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 수익이라는 단어는 전세권하고 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비슷해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한다.
주거로 이용한다 또는 영업으로 이용한다. 그게 사용수익이죠.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한다. 이렇게 계약서를 쓰잖아요. 근데 차임이 뭐냐? 보증금 또는 보증금 월세. 계약을 하는 거죠. 임대차는 계약하는데 일반적으로 등기부에 안 올라갑니다.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부에 올라가요.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일상에서는 이게 임대차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임대차를 어떻게 보호해 줄 거냐? 임대차를 보호하려면 여기 그때 법을 다시 하나만, 위에 얘기한 거는 민법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걸 따로 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거죠. 법을 만들어서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이 임대차인데 민법에 있는 거는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해 놓은 거니까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법을 만들어서 규정한 거죠.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거고, 만약에 이게 건물이 상업용이면 또 다른 법이 있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상임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걸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은 어떤 경우에 보호가 되냐? 그 등기가 없어도, 이런 단어가 나오죠. 임대차를 등기할 수 있어요. 등기할 수 있는데 등기가 없어도 이 임차인, 세입자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권리가 보호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등기부에 올라가서 그 내용대로 보호되는 거고, 임대차는 계약하고 주민등록 전입하고, 그래서 주민등록 전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입하고 그리고 그 부동산을 점유하면 보호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이 다른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다르다는 걸. 그래서 일단 전세권과 주임법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전세권을 얘기하는 게 결국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임대차를 할 거냐 전세권을 할 거냐, 이제 이런 선택의 문제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 오늘 이 전세권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경매학원이잖아요. 경매에 있어서 이 전세권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 문제 때문에 오늘 강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권의 배당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게 조금 까탈스러운데 이거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이걸 외우셔야 돼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걸 외우셔야 돼요. 제가 강조하는 거는 메모하셨다가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전세권은 배당을 어떻게 하냐. 이 전세권을 모든 권리를, 등기부상에 있는 모든 권리를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어떤 기준되는 권리가 있어요. 경매를 배우셨다면 아실 거예요. 이거를 말소 기준권리라고 합니다. 어떤 기준되는 권리가 있어요. 경매 물건에는 특히 이 기준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보통은 근저당, 감유, 압류예요. 이 세 가지. 세 가지 외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거예요. 요게 기준 권리인데, 요 근저당이나 감유나 압류보다 날짜가 앞서서 먼저 등기된 거를 선순위라고 해요. 먼저 됐다고. 그러면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된 거를 후순위라고 하면 되겠죠. 경매에 있어서 후순위는 여러분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근저당이 먼저 돼 있고 뒤에 전세권이 돼 있다거나 가등기가 돼 있다면 이거는 지워진다. 그러니까 요걸 찾는 게 중요하죠.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서 그거보다 앞에 있는 거는 원칙적으로 인수예요. 안 지워집니다. 이게 중요하죠. 안 지워집니다. 안 지워진다는 게 뭐 어떤 의미죠?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소유권이 뺏기거나 돈을 추가로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이 있으면 여러분 입찰하시면 안 되죠. 근데 후순위는 근저당이 항상 지워지기 때문에 근저당 뒤에 있는 후순위의 권리도 항상 지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전세권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후순위의 전세권,
항상 지워져. 아셨죠? 선순위의 전세권 인수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저당이나 감유나 압류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은 물어줘야 돼. 안 지워져. 보통 그 보증금이 얼마나 될까요? 전세금이 수천이거나 수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찰하면 안 된다가 되겠죠. 그죠? 한번 볼까요? 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사례. 여러분은 제가 다 초보라고 생각하고 오늘 사례를 좀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2시간, 2시간 반 하는데 오늘 한 3시간 할 거예요. 네, 조금 지겹게 할 겁니다. 왜? 설명할 게 많으니까. 자, 조금 전에 이걸 봤죠? 이거 봤잖아요.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가 뭐냐? 근저당, 감유, 압류인데 그게 없죠? 안 보이죠? 그러면 요게 말소기준 권리예요. 그죠? 여기 말소기준 권리. 그러니까 요것보다 앞에 있는 전세권은 인수. 그럼 얼마? 1억 4천을 낙찰받아도 1억 4천은 별도로 물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낙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집이 대략 한 1억 8천 하거든요. 1억 8천 하는데 왜 6,300까지 떨어졌나? 1억 5천을 물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찰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물건이 많습니다. 한번 더 볼까요? 2023 그냥 이걸 볼게요.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보시면 자료예요. 지금 전세권 배당을 얘기하거든요. 그 밑에 있는 민사집행법 91조라는 게 중요한데 여기 좀 어려운 얘기지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전세권이 저당이나 압류나 감유, 이걸 제가 뭐라고 그랬죠? 말소 기준 권리라고 했습니다. 요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그러면 이런 얘기죠. 근저당이 앞에 있고 뒤에 전세권이 있을 경우, 요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을 경우 요 전세권은 여기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니까 항상 요게 소멸돼요. 근저당은 항상 소멸돼요. 경매에서. 그러면 이게 소멸되면 그 뒤에 있는 것도 소멸된다. 지워진다. 그러니까 후순위 전세권은 항상 지워진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고 그 반대로 법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위에 말한 것, 여기 3번이요. 2번은 소멸된다라고 방금 설명했죠. 그 다음에 3번 전세권이 저당, 압류, 감유의 말소 기준 권리라고 했죠. 예,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소멸한다. 이거 얘기했던 거네요. 소멸한다 얘기했고, 자, 그 다음요. 사망의 경우에 이 말이 뭐냐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항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대항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해요.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다. 매수인이 낙찰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세권이 앞에 먼저 있고 조금 전에 군상권 보여드렸죠. 뒤에 근저당이 있거나 감유가 있거나 압류가 있거나 이런 것이 없으면 경매가 이제 들어왔거나 이런 상황에서 전세권이 앞에 있으면 이거는 인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위험하다. 낙찰 받으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해도 하셔야 되고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예외 규정이 있어요. 다만 요것 때문에 헷갈립니다. 다만 그 전세권이 그러니까 말소되지 않는 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인수입니다. 근데 그중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배당 요구가 뭐죠? 법원에 난 돈 받고 나갈래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돈 돌려다오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이 배당 요구하면 소멸이에요. 예외죠. 이게
원칙이고 요게 예외입니다. 근데 예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전세권이면 원래 입찰하시면 안 되는데 배당 요구했다면 입찰해도 돼, 이런 뜻이에요. 쉽나요? 어려워요? 생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전세 물건을 좀 찾아서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배당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토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권을 찾는 방법은 여기 옥션 1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전세권, 예. 근데 이게 내용이 좀 많습니다. 요걸 제가 잘 구분을 못 하겠어요. 뭐가 다르는지. 일단 이렇게 한번 볼게요. 선순위 중에서 너무 양이 많으니까 서울의 아파트만 볼까요? 세 건밖에 없네요. 보겠습니다. 아파트인데 용산 이태원 되게 비싸네요. 19억. 24평인데 19억이에요. 근데 1억까지 떨어졌네요. 예. 왜 이렇게 떨어졌나? 자, 보시죠. 이제 방금 공부한 것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19억짜리가 왜 1억까지 떨어졌나? 그 이유는 여기 전세권자가 선순위죠. 그죠? 요 근저당보다 앞서니까. 날짜가 하루라도 앞서면 돼요. 하루라도 앞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니까 선순위이고, 이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어줘야 돼. 내가 얼마나 이걸 19억에 낙찰 받아도 18억 5천은 별개로 물어줘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1억에 낙찰 받아도 19억 5천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낙찰이 안 되는 거고, 사실 낙찰 받으면 안 되겠죠. 아파트라고 돼 있지만 아파트 같지도 않잖아요. 되게 고급스러운 빌라, 그죠? 돈 있는 분은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어쨌든 이 돈은 물어줘야 됩니다. 배당 요구를 안 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계속 살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나는 권리가 1번이야.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입찰하시면 안 되죠. 그죠? 두 번째 볼게요. 요거는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어쨌든 5천만 원이 선순위 전세권이고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물어줘야 되는데, 이 5천은 물어주고 가격이 좀 떨어지면 물어주고 낙찰 받아도 되겠죠. 아까 그 19억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3억 2천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2억에 낙찰 받으면 2억 5천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떨어지면 그때 낙찰 받아도 돼요. 물어주면 되니까. 어쨌든 물어줘야 된다. 배당 요구 안 했으니까. 또 볼게요. 레미안 꽤 비싸겠네요. 39억이요. 기분이 안 좋네. 39억. 예, 39억인데 13억 7천에 전세권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죠? 배당 요구 안 했다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꼭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권리가 배당 요구를 안 해서 인수일 때는 이거는 굿옥션의 표시예요. 옥션 1의 표시이고, 법원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여기에 매각물건 명세서에 이 전세권이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반드시 명시하게 돼 있어요. 아셨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이미 전세권은 낙찰자가 인수한다, 말소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해 놓은 거를 낙찰받고 지워달라고 하면 안 지워주겠죠. 반드시 안 지워지는 거는 여기 표시하게 돼 있어요. 매각물건 명세서에 반드시 표시하게 돼 있어요. 아셨죠?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위험한 물건을 낙찰받을 일은 없겠죠. 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가장 기본적인 전세권의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여기까지면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 때문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뭐냐면